오늘은 6월 8일 중국 언론에 중국 러시아 폭격기가 2일 동안 연속으로 비행하고 있으며 형성 중인 한미일 동맹으로 인해 일본과 한국의 풍향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란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공중전략 비행을 실시했으며 이틀 동안의 비행 임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는 동중국해와 동해에서 합동작전을 실시하고 계획대로 서태평양 영공으로 전투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에 한국과 일본은 긴급히 전투기를 출동시켜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편대를 견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형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새로운 전술은 한미일에게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Tu-95미즈 폭격기가 중국 영토의 비행장에서 이륙하여 거의 8시간 동안 중국 폭격기와 함께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편대는 중국 공군 제11B 전투기와 러시아 공군 수호이 35S 및 30SM 전투기의 호위를 받았으며 러시아 공군은 공중 호위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측은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으며 한국 공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를 출동시키고 의도치 않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전술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이 국가 영공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사전에 한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면서 주한 중국 및 러시아 군사무관에게 엄중 항의를 표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제기한 항의와 우려에 대해 러시아 측은 전쟁 순찰대에 참가한 모든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관련 국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으며 중립해역을 비행하고 합동훈련을 마친 후 자국의 공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러 군용기는 제3국의 영공에 침입하지 않아 국제적 관행을 따랐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끊임없이 한일 양국을 끌어들여 한반도 정세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항상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었으며 미일 동맹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한반도 핵위기를 가장하여 한국에서 미군 주둔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이 배치한 사드 시스템의 X밴드 레이더는 2,000km의 탐지 범위를 갖추어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이제 한국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청하며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 한국 간 삼각동맹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동아시아의 두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힘을 완전히 통합하여 한반도에서 동아시아 해상지역까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군사봉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전투 비행을 통해 신속하게 행동하고 한미일 동맹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상호작용이 점차 정상화되는 새로운 전략은 한미일 간의 3자 동맹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작용하여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 일본의 발언으로 보아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이틀 연속으로 합동전략 비행 임무를 수행하여 한국과 일본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한국은 심지어 엄숙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크게 반응한 것은 미국이 한미일 동맹의 구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이 강력하고 정밀해 한국과 일본의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에 양국이 미국의 뒤를 따라가는 듯 하다가 자국의 안보 환경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하는 쪽으로 바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중국과 러시아의 결연한 의지가 한국과 일본을 냉철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작금의 미국에만 매달리는 정책을 되돌아보게 만든 셈입니다. 미국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불상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정면으로 맞서는 나라가 한일 두 국가가 될 것입니다. 떼놈들이 소설을 쓰고 있네요. 우리가 언제 크게 반응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보겠습니다. 동북아 군사동맹을 구성하면 한국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고 우크라이나보다 더 참혹하거나 끔찍할 것이며 윤석열은 한국을 돌아갈 곳 없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한국과 싸웠을 때 일부 동포들이 이것이 침략전쟁이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석기 시대에 도달할 것입니다. 북한은 조속히 한국을 공격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 일본,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전쟁 중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 전체도 중국과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취한 건 아니죠.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사용하여 서로를 파괴하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을 합쳐도 미국의 군사력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후진국인 아프가니스탄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것일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승리를 지지하라. 러시아가 무너지면 중국은 죽는다. 전쟁이 나면 한미일 동맹인 일본과 한국이 먼저 전멸하거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한일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당신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만 겨냥한 것이니 정말 걱정된다면 당신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폐쇄하면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의 비행은 전략적 동반 관계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수백 대의 전투기가 한꺼번에 파견되면 일본과 한국이 두려워할까요? 그들은 동맹이 많을 수 있고 더 많은 전투기를 출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을 공격했다면 동포들은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역사를 부정하고 현재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응징이라고 말했을까요? 유엔 적성국조례에 따르면 일본 같은 침략적 국가의 위협을 느끼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영공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항행의 자유에 응답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 한국은 이번에도 충분히 겁에 질렸다. 다이슈 장군은 수십 년 전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샤댐 하류 지역에 곡물을 축적하기 위해 깊은 구덩이를 파야 하며 핵 잠수함을 미국 인근으로 보내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을 파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러 동맹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와 나토에 공동으로 맞서기로 합의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친미 요소가 존재하고 전쟁 승리의 조건 중 하나인 친일 요소가 청산되어야 한다.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쿠바 미사일 위기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이 현재 중국의 입장이었다면 한국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한을 타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반도 육지에서 직접 타격하여 남한 내 모든 미군 기지를 파괴하고 남한을 초토화하여 남북한 통일을 달성하고 동북아시아의 잠재적 위험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떼놈들 자화자찬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